이단원 헌법과 국가기관입니다. 우리는 국가기관인 바로 국회, 행정부, 대통령, 법원, 헌법재판소. 이거에 대해서 이단원에서는 배울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바로 국회입니다. 국회의 지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회는 바로 우리가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국민의 대표기관이다라고 할 수 있죠. 현대 사회에서는요, 대부분 대의 정치를 실현하고 있어요. 국민들의 수도 많아졌고, 인구수도 많아졌고, 각각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면서 굉장히 바쁘게 생활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의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았고, 바로 바로 그 국회의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국회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입법기관입니다. 국회는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요, 국가 권력의 견제기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르면 뭐가 있었는지 기억날까? 1학년 때 했었는데 바로 권력 분립의 원리라는 게 있었어요. 어느 한쪽 국가기관이 모든 권력을 집중해서 가져가지 못하도록 바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서로 나눠 갖는 거죠. 이게 바로 권력 분립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있잖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어떤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그 장치는 뭐냐면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이렇게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럼 국회는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바로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지금 현재는요, 22대 국회의원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을 언제 뽑았냐면요, 작년에 뽑았어요. 2024년도에 뽑았단 말이지. 그럼 국회의원의 임기는 몇 년? 바로 4년이지요, 4년. 그래서 그러면 23대 국회의원을 언제 뽑을까요? 바로 2028년도에 뽑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때가 몇 살이야? 바로 고3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선거권 연령이 하향돼서 이제는 고3 나이부터 19살부터 선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총선을 치를 때 여러분들 생일이 지난 친구들은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고 나중에 당황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다고 했잖아. 그래서 지역구 의원을 뽑는 투표용지 한 장, 그 다음에 비례대표를 뽑는 투표용지 한 장, 이렇게 두 장을 받을 거예요. 지역구 국회의원은요, 우리 지역을 대표할 사람을 뽑는 게 바로 지역구 국회의원이에요. 그래서 후보자에 대해서 우리가 투표를 할 거고요. 비례대표는요, 정당에 우리가 투표를 하는 거예요. 각 정당마다 정강이라는 것이 있고 그들의 비전이 있잖아. 그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와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결이 같다라고 하면 그 정당에다가 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표를 얻은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해서 우리는 의석을 배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총 몇 명? 46명을 뽑았고요. 지역구 국회의원은 254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총 300명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재정에 관한 권한 한번 보죠. 네, 재정이란 건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 돈에 관한 일에서는 국회가 어떤 권한이 있을까? 바로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한대요. 예산이란 건 뭐니? 우리가 돈을 얼만큼 쓸지를 미리 계획하는 거잖아. 너희 부모님들도 아마
연말이 되면 우리 내년에는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 아이들의 학원비는 얼마가 나가고 뭐 고정비용은 얼마가 나가고 이런 것들을 계산하실 거란 말이지. 예산을 짜실 거야. 바로 정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부가요. 내년에 우리는 국방비를 이만큼 쓸 거고 교육비로는 요만큼 쓸 거야. 그다음에 복지비는 이만큼 쓸 거야. 라고 예산을 작성을 해서 누구에게? 국회에게 제출을 하는 거야. 그러면 국회에선 뭐냐면 정부가 예산안을 잘 만들어 왔나 하고 심의하고 확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년을 보내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또 국회는 정부가 돈을 잘 썼나 하고서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했는지 이번엔 뭘 한다? 결산 심사를 한다가 바로 국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 참고로 보면은 어떻게 하는 거냐라면요. 우리 학교에도요, 학생회 안에도 막 부서가 나눠져 있잖아. 문예부, 홍보부, 뭐 총무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것처럼 국회 안에서도요, 위원회별로 이렇게 있어요. 뭐 교육위원회, 뭐 복지위원회, 그 다음에 뭐 국회 운영위원회, 법사위, 네, 법제사법위원회 이렇게 여러 가지 위원회 나눠져 있거든. 그러면 그 상임위원회별로 우선은 분류를 하고 검토를 하는 거야.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부에 대한 돈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죠? 그래서 다 검토를 먼저 1차적으로 하고 그걸 종합해서 누가 하냐면은요. 나중에 또 한번 배울 건데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곳에서 이제 마지막 최종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최종 결정은 누가 한다? 원래 국민이 해야 되는 거잖아. 왜냐면 우리의 세금이 들어간 거니까. 우리의 세금으로 정부가 나라 살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다? 바빠서 못해. 누가 해준다? 바로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국회는 어떤 일을 하나요? 첫 번째, 입법에 관한 권한이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바로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그 법률 체계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최고법은 뭐예요? 바로 헌법이잖아. 헌법을 개정하자라고 제안하고 의결하는 거예요. 의결이 뭐니? 어떤 그 의견들을 모아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것도 국회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건 하나가 뭐가 있냐면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고 개정하면 되거든. 그런데 헌법은 국회에서 의결을 했어. 이렇게 헌법을 바꿀 겁니다. 라고 땅땅땅 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바로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국민 투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세요. 국민 투표.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입법에 관한 권한 중에 마지막인 거예요. 네. 조약 체결에 관한 뭐가 있냐면 동의권이 있어요. 조약이란 건 뭐냐면 국가 간의 약속이에요. 국가끼리의 약속. 국가 간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은요, 그냥 약속 안 지키면 땡 하는 약속이 아니라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그런 약속이란 말이죠. 근데 이 약속을 누가 하냐면은 이 조약은 대통령이 해요. 근데 대통령이 나 이렇게 이런 조약을 맺을 거야 라고 하면은 마지막에 누가 동의를 해줘야 돼요. 바로 이런 조약을 맺게 되면은 우리 국민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오케이 좋아 라고 사인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 우리를 대변하는 누가 해준다? 바로 국회가 해준다라는 거죠. 이런 조약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요. 한미 상호, 아이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있어요. 신문에 아마 많이 나올걸요? 어, 글씨 쓰기 너무 힘들다. 네. 한미상호 방위조약이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양 국가 간에 어떤 위험한 상황이 생겼어. 어디 외국의 다른 나라로부터 위협을 받아. 그랬을 때 서로 협의한다. 평화를 위해서 애써준다. 협력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 조약입니다. 세 번째요. 이제 진짜 마지막이네요. 국회가 하는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입니다.
국회는요, 국정감사와 조사를 할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행정부, 정부에서 그들이 결정한 정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정책에 대해서 잘 집행을 했는지, 그러니까 잘, 행사를 했는지를 어떻게 해요? 감사를 하거든요. 감사를 합니다. 감사.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정한 일이 생겼을 때요, 어떤 사건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또 국정조사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요, 우리 이태원 있잖아요. 세월호, 이태원. 이러한, 아주 큰 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체 이게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까 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조사도 하고 증인도 신청해서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국정조사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중요 사안의 동의권을 갖고 있대요. 얘들아 있잖아. 국회는 동의권을 갖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도 바로 국회라는 건 뭐야? 우리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이잖아. 그러니까 행정부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거기에 동의는 누가 해줘야 된다? 우리 바로 국회가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선전포고 아니면은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군인을 해외에 보낸대. 근데 대통령 마음대로 보내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동의를 누가 해줘야 된다?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중요 공무원의 임명 동의권입니다. 바로 대통령이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관을 임명을 해요. 이거는 선출직이 아니야. 뽑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을 하거든. 근데 그랬을 때에 대통령이 있잖아. 자기 측근으로 막 국무총리 세우고 대법원장 세우고 헌법재판소장 세우고 이러면 권력 분립의 원칙에 어긋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로 그 동의권을 국회가 행사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거 하나 볼까요? 최근에 있잖아, 얘들아. 뉴스에 엄청 많이 나왔던 기사가 있어. 바로 뭐냐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총 9명이거든. 근데 이 9명을요, 어떻게 선출하냐면은요, 음, 국회에서 3명, 대통령이 3명, 그 다음에 사법부에서 3명, 입법 과정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입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요, 우선은 국회의원 10명 이상, 그 다음에 정부가 발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출을 누구에게 하냐면 국회의장에게 해요. 그럼 국회의장은 그 법안을 살펴보고, 이건 교육에 관한 거다 하면은 교육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심의를 거치고, 이 법안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 본회의에 상정을 해요. 바로 이 본회의 때 무엇을 하는가? 의결을 하는 거예요. 가결을 할지, 부결을 할지. 그래서, 본회의 때에 가결이 됐어요. 그러면 대통령에게 이송을 하고요. 대통령은 공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통령이 태클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 이 법안 마음에 안 들어! 하고 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한번 밑에 볼게요. 본회의를 통과한다라는 건 뭐냐면은요, 제적 300명 중에, 정제적이 300명이잖아, 국회의원이. 300명 중에 과반수가 출석하고, 그 출석한 인원의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그 법안은 가결이 되는 거예요. 과반수 기억하세요? 그런데 지금 말한 것처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국회의장에게 왔다?
그리고 나면은 다시 바로 곧장 본회의로 갈 수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직접 상정 아니면 직권 상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랬을 때는 이제 두 번째 의결이잖아. 이때는 조금 더 조건이 까다로워져요. 어떻게 하냐면요. 처음엔 똑같아. 재적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면 되는데 문제는 출석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만 이제 통과가 되는데요. 우리가 그때 지난번 얘기했었던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재의결에서 부결이 되어서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